아니, 거꾸로. 이게 아니구나. 뭐, 또 다시 해도 되죠? 입시보살의 예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거 너무, 너무 구닥다리다. 그죠? 안녕하세요. 입시보살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시 과연 누가 유리한가? 네, 정답은 뭐 재학생 아니고 재수생. 재수생이 당연히 유리한데요. 재학생들이 좀 얼마나 불리한가를 좀 정확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현재 요 시기쯤에 고등학교 2학년들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요. 자기 1학기까지,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 딱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못 가겠다 또는 대학 못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정시 올인할래요 그러는데 이거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수능에 나오는 과목 진도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뿐만 아니라 N수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을 상대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씩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과 N수생이 왜 재수를 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재수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수생, N수생들이 재수하는 이유는 서울 시내에 있는 16개 대학 정도를 가기 위해서 많이 재수를 하고요. 그걸 좀 줄여도 한 12개 정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요. 상위권 친구들을 선발 과정을 거쳐서 모집한 학교들 보면 재수생 비율이 되게 높아요. 왜? 그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다 보니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학생 때 실패하고 재수생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고등학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생이 얼마나 유리하고 재학생이 얼마나 불리한가를 보려면 합격생의 비율을 보면 돼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합격생 비율, 얼마 전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주요 12개 대학의 합격생들을 재수생과 재학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2017년도에는 55대 45, 뭐 거의 5대 5라고 볼 수 있죠.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거의 5대 5였다가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6대 4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6, 재학생이 4. 그런데 2020년도에는 거의 7대 3의 비율로 변했어요. 재수생이 7, 재학생이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이 뽑힌 비율 자체가 워낙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재수생이 많이 뽑히고 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유리하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수시 비율이 높아져서 재학생들이 수시로 빠졌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요. 수시 비율이 70% 정도였어요. 근데 2020년도는 수시 비율이 한 77% 정도로 조금 늘어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7% 때문에 재학생의 비율이 7대 3까지 낮아진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재수생의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재수생이 유리하냐? 재학생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고3이 됐을 때 사실 온전히 수능 대비만 하진 않습니다. 수능이 지금은 또 선택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들도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뭐 축제다, 체육대회다, 기타 등등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가 수능 위주의 전형은요. 재수생 또는 삼수생, 사수생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에게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시를 우선 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시보살. 그렇다고 해서 재학생 고득점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6월 모평을 보면 재학생들의 고득점자, 즉 1등급 또는 2등급들이 있단 말이죠. 과목별로.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정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학원 자료를 보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재수 종합반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 성적들을 분석하는 종로학원, UA 이런 곳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6월 모평, 즉 모의 수능에서 재학생 1, 2등급 학생들이 성적이 실제 수능에서 하락하는 비율 무려 70% 이상입니다. 1등급은 80%가 넘습니다. 더 재밌는 건 1등급이었던 친구가 3등급이 되는 비율이 52%예요. 아니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앉는 비율은 43%입니다. 네, 이렇게 등급이 하락하는 비율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이유 뻔합니다. 뭐냐면 당연히 EBS 출제 비율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출문제 얼마나 많이 풀어보고 즉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재수생들이 당연히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일 수밖에 없죠. 입시보살. 입시보살의 예언. 재학생이 재수생을 이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수능에서 받기 위해서는요. 우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재수생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보통 재수생들이 1월달 또는 2월달 늦어도 2월에는 재수를 시작을 해요. 반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수생 1, 2월부터 시작하는 재수생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스텝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요. 우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 중에 최소한 여기는 가야 되겠다라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최저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나는 수능에 올인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요 데드라인이 1월입니다. 1월 달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수능에 올인할 사람 아니면 최저를 맞출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그때부터는 재수생처럼 기출문제 풀이와 또 수능 선택 과목 정확히 선택해서 수능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재학생들도요, 재수생들 못지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수험생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입시보살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